안녕하세요, 연두빛 가족 여러분. 공부를 한다는 것이 꼭 책상에 앉아서 책을 펴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꽃화분, 나무, 산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으니까요. 자연은 마치 우리에게 속삭이듯 깨우침을 줄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자연을 가까이 할수록 자연스럽게 자연을 닮아가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단단하면서도 유연하게 살아가는 많은 봄과 여름 식물들 데리고 왔습니다. 아름다운 장미, 클레마티스, 접시꽃, 그리고 야생화까지 정말 많은 식물들과 함께 식물여행 고고고! 오늘의 첫 번째 식물은 장미입니다. 장미는 화려한 꽃과 향기로 정원에 로맨틱하고 우아한 분위기를 더해주는 식물이죠. 다양한 색상과 종류 그리고 관리 유연성으로 사랑을 받는 식물 되겠습니다. 장미는 오랜 시간 동안 사랑과 로맨틱한 감정을 상징하는 식물로 여겨졌죠.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어서 베란다 혹은 정원에서 로맨틱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자주 사용되는 식물입니다. 또한 특별한 순간을 기념하는 데 역시도 사용되고 있죠. 장미는 요즘과 같은 계절의 정원에 그리고 베란다에 너무나 잘 어울리는 디자인 식물이죠. 간목성 장미는요, 화단의 중심부나 경계에 배치해 줌으로써 시각적인 포인트를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아치나 울타리 주변에서 키워서 아름다움의 효과를 배가 되게 할 수 있죠. 정원의 구조적인 요소와 색다른 아름다움을 더해주는 식물이 바로 장미 아닐까요? 다양하고 아름다운 장미는 어떻게 관리해주는 것이 좋을까요? 먼저 햇빛을 많이 필요로 하는 식물임을 인지하고 장소를 선정해 주시면 되겠죠. 정원이든 베란다이든 하루에 최소 6시간 정도 이상의 직사광선을 받을 수 있는 장소가 장미가 좋아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햇빛이 충분하면 장미가 더 건강하게 자라나고 꽃도 풍성하게 피어납니다. 장미는 배수가 잘 되는 토양을 선호하는 식물입니다. 토양이 지나치게 되면 뿌리가 습해져 썩을 수 있고 때문에 배수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면서 관리해 주시는 게 좋죠. 장미는 약간은 산성의 토양을 선호하기 때문에 토양의 산도를 조절해 주시면서 관리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식물을 키울 때 물 주는 방법에 대해서도 의문이 생기죠. 장미는 꾸준하게 정기적으로 물을 주어야 하는 식물입니다. 토양을 손으로 찔러 보았을 때 물이 말라있다 싶으면 물을 주셔야 합니다. 꽃이 피기 전에 비료를 주면 장미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요즘 같은 시기는 장미의 꽃이 더욱더 예쁘게 피어나는 시기입니다. 때문에 물이 마르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는 게 좋죠. 가지치기를 통해 더 풍성하게 키울 수도 있습니다. 다음 식물은 에키네시아들입니다. 에키네시아라는 이름은 에키너스, 즉 고슴도치라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는데요. 꽃에 달린 모인 꽃사기의 가시 부분을 비유해서 이름이 붙은 식물입니다. 아름다움과 강렬한 꽃의 색상, 약용하는 특성 때문에 인기가 많은 식물 되겠습니다. 에키네시아 다양한 색상의 꽃을 피우는 걸로 유명하죠. 에키네시아는 꽃이 크고 두드러지게 피어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화려한 색상 덕분에 정원의 활기와 생동감을 가득하게 불어넣어주죠. 오늘 보여드리고 있는 다양한 식물들은 여름 정원도 가득하게 이겨내는 식물들입니다. 직사광선에도 강하죠. 에키네시아는 다양한 환경에 잘 적응하는 강인한 생존력 가지고 있어요. 건조한 환경뿐만 아니라 다양한 토양 조건에서도 잘 견디면서 성장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바쁜 정원사나 초보 정원사에게도 매력적인 식물입니다. 다음 식물은 아스타입니다. 우아함, 인내, 사랑의 추억이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는 아스타죠. 아스타는 지금부터 가을까지 아름다운 꽃을 보여주는 식물 되겠습니다.
비교적 병충해에 강한 식물 되겠습니다. 북아메리카가 원산지인 국화과에 속하는 여러 해살이 식물입니다. 두 가지 종류의 버베나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오밀조밀, 올망졸망 꽃이 아름답게 피어나죠. 양지 바른 공간을 선호하는 식물로 강한 여름의 직사 광선도 잘 견디는 편에 속합니다. 온도는 10도에서 25도 사이에 약간은 서늘한 공간에서 자라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겉흙 마르면 물을 주세요. 만데빌라입니다. 아름다운 초록빛깔과 정열적인 빨간 색상의 대비가 너무나 잘 어울리는 식물입니다. 만데빌라는 늦봄이나 초여름에 빨간 나팔꽃으로 뒤덮인 꽃의 모양을 보여주는 식물입니다. 키워나가면서 화분갈이 해주세요. 아름다운 글록시니아입니다. 오늘 보여드리는 식물들 어쩜 이렇게 색감이 다 고운지 모르겠습니다. 글록시니아 꽃이 만개하고 있을 때에는요, 저면 간수해주시면 꽃과 잎을 보호해줄 수 있습니다. 아프리칸 바이올렛과 비슷한 듯 다른 점을 가지고 있는 식물이기도 하죠. 벨벳 플라워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식물이기도 합니다. 다음 식물 레위시아입니다. 북아메리카가 원산지인 세비름과에 속하는 여러 해살의 식물로 치유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죠. 6월부터 10월까지 긴 시간 동안 개화기를 갖게 됩니다. 원추 모양의 꽃이 피어나고요. 꽃잎은 8장에서 10장 사이로 피어나게 됩니다. 잎은 다육질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건조에 강하죠. 다음 식물은 정원의 울타리나 다양한 지지대를 활용해서 아름답게 인테리어할 수 있는 클레마티스 종류별로 보여드릴게요. 클레마티스의 꽃말은 정열, 우정, 영원한 사랑 등등을 가지고 있죠. 매우 긍정적인 식물입니다. 클레마티스는 덩쿨성 성질을 가지고 있는 식물입니다. 다른 식물을 감싸는 듯한 모습과 화려한 꽃이 주는 강렬한 인상에서 이름이 유래가 되었죠. 더욱더 아름답게 보입니다. 클레마티스의 특징 중 하나가 꽃의 화려한 색상과 꽃의 크기인데요. 오늘 보여드리는 다양한 품종의 꽃의 크기를 비교해 보는 것도 재미있겠습니다. 성장하는 형태는 정원에 수직적인 요소를 더해줄 수 있습니다. 지지대를 어떻게 설치해 주냐에 따라서 수영을 잡아가면서 시각적인 포인트를 제공해주면 되겠죠. 주로 봄과 여름에 꽃을 피우는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가을과 겨울에도 때때로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는 식물이기도 합니다.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는 요소가 많은 식물이죠. 클레마티스는 햇빛을 좋아하는 식물입니다. 다만 지상부는 햇빛을 많이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뿌리는 약간은 시원하고 습한 환경을 맞춰주시면 더욱더 잘 성장합니다. 하루에 6시간 정도 햇빛을 받는 장소에 심어 주셔도 되죠. 아름다운 꼭대의 모습과는 다르게 추위에도 매우 강한 노지활동 가능한 식물 되겠습니다. 클레마티스, 배수가 잘 되는 토양을 선호합니다. 습한 토양은 피해주시고 배수가 잘 되도록 신경 써주신다면 무리 없게 키울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물을 주셔야 하는데요. 여름철에는 토양이 정말 빠르게 말라가죠. 이러한 시기에 물이 마르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면서 키워주시면 건강하게 키울 수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시기인 봄에는요, 다목적 비료를 주어서 클레마티스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자양분을 만들어 주셔도 좋습니다. 클레마티스 가지치기를 통해서 더 풍성하게 키워낼 수 있죠. 때때로 시든 꽃과 줄기를 제거하면 새로운 꽃이 피어나는데 힘이 새 꽃대로 갈 수 있죠. 또한 덩쿨이 잘 형성되도록 지지대를 설치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앞서 보신 장미와 클레마티스 같이 키워서 정원과 베란다의 화려함을 돋굴 수도 있고요. 클레마티스와 휴켈라를 함께 가꾸면서 또한 포인트를 줄 수 있습니다. 휴켈라는 다양한 잎의 색상으로 잎을 관상하는 식물이죠. 관리하는 데 매우 용이하고 편리합니다. 인내, 애정, 균형의 꽃말을 가지고 있죠. 강인한 생
생존력과 건조에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후켈라의 특징입니다. 다음 식물은 불도화입니다. 나무 묘목이 아닌 조금 자란 형태로 큰 식물을 찾고 계신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식물입니다. 또한 석가탄신일이 다가오면서 불도화를 찾고 계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불도화는 둥근 큰 꽃차례가 유명한 식물입니다. 꽃차례는 주로 하얀색 또는 연한 녹색에서 시작을 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진한 색상으로 변화합니다. 키는 일반성인 허벅지춤, 허리춤까지 온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키가 크고 꽃차례가 풍성해서 정원의 포인트로 식재하기 너무나 좋은 식물 되겠습니다. 관리 역시 비교적 쉬운 편에 속하죠. 다음 식물은 접시꽃입니다. 접시꽃은요, 꽃이 큰 접시 모양을 하고 있어 접시꽃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색상별로 준비를 해 보았는데요. 접시꽃은 병충해에 강한 식물 되겠습니다. 이렇게 동글동글 귀여운 모습을 하고 있지만 접시꽃의 꽃말은 야망, 강한 사랑, 희생이라는 꽃말 가지고 있습니다. 접시꽃은 꽃이 크고 화려한 것이 특징이죠. 키가 높게 자라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빠른 편이죠. 건조한 토양이나 다양한 기후 조건에서도 잘 자라납니다. 다음 식물은 러시안 세이지 블루세테입니다. 서남아시아, 중앙아시아가 원산지인 꿀풀가에 속하는 여러 해살이 야생화로 가족의 사랑이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긋한 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인 식물 되겠죠. 다음은 겹꽃으로 피어나는 금계국입니다. 꽃으로 피어나는 금계국은 많이 보았는데 겹꽃은 흔하지 않은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죠. 겹꽃이 주는 풍성함을 매력 포인트로 하는 금계국입니다. 다음은 벌개미치입니다. 벌개미치 지금부터 꽃에 올려주기까지 아름다움을 차지해줄 식물 되겠죠. 뒤에는 무늬개미치도 보여드릴게요. 무늬개미치는 세로로 난 빗끝무늬를 가지고 있어서 약간 빈티지스러운 느낌을 주는 꽃입니다. 다음은 숫잔대입니다. 숫잔대 빨간 색상으로 강렬하게 포인트 줄 수 있는 식물로 추천드리는데요. 추위에 매우 강하고 햇볕이 잘 드는 양지에서 통풍을 잘 시켜주시면서 습기 관리해주시며 키워주시면 됩니다. 금화균은요, 노란색 꽃과 독특한 잎의 모양으로 정원을 화사하게 밝혀줄 식물 되겠습니다. 캐왈 행복이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식물은 겹샤스타데이지 루나입니다. 꽃이 피어날 준비하고 있네요. 야생화로 튼튼하고 예쁘게 자라나고 잎이 튼실하다는 특징 가지고 있죠. 겹꽃으로 이렇게 피어나게 됩니다. 샤스타데이지는 대표적으로 여름을 장식해주는 노란 겹꽃의 식물입니다. 시든 꽃을 제거해주시면서 관리해주시면 개화 기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내한성이 좋아 노지 활동 가능합니다. 다음 식물은 분홍 가가미입니다. 포트를 가득히 채워주는 형태로 자라나게 됩니다. 수직으로 자라기보다는 수평으로 자라나고 별 모양을 닮은 꽃이 분홍 색상으로 새초롬하게 피어납니다. 다음 식물은 애기 물망초입니다. 청량한 느낌을 주는 파란색 꽃을 이렇게 피워줍니다. 별 가가미와 비슷하게 수평으로 자라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단이나 암석 정원에 장식하기 좋은 식물이죠. 겹물망초도 있습니다. 조금 더 늘어지듯이 자라나는 것이 특징이고요. 뻗어나온 줄기에서도 마디마디마다 뿌리를 내리는 것이 역시 하나의 매력이죠. 다음 식물은 세상에서 가장 작은 나무로 알려져 있는 플랑케니아입니다. 분홍색 꽃대 올려주고 있죠. 추위에 강해 노지 활동이 가능한 야생화라고 생각해 주세요. 플랑케니아 키울 때는 화분에서 키워주셔도 좋고요. 물마름이 빠른 곳보다는 땅에 심어주시는 게 또한 좋습니다. 대피 식물로 비어있는 공간을 채워줄 수 있는 식물들 계속해서 보여드리는데요. 백냥도 그중 하나 되겠죠. 백냥은요, 봄에 이렇게 분홍색상의 꽃대 올려주죠. 건강한 줄기를 뻗어냅니다. 다음 식물은 진한 색상이 아름다운 주명곡 레드핑크입니다.
쯔면곡은 가을철에 화사한 느낌으로 꽃을 올려주는데 강인한 생존력을 가지고 있어서 베란다, 정원에서 모두 인기가 많은 식물입니다. 쯔면곡은 약간은 보습성이 있는 촉촉한 흙을 선호합니다. 물을 주었을 때는 물이 고이는 것보다 물 빠짐이 잘 빠지는 것이 좋죠. 뿌리줄기로 번식을 하는 화초입니다. 다음은 향등골풀 되겠습니다. 향등골풀 성장이 빠르고 잎이 싱그러운 편이기 때문에 화단의 빈 공간이나 화분 뒤쪽을 채우기에 적합한 식물입니다. 병충해에 매우 강하죠. 떡갈립 수국 보트에 꽃대 보여주는 친구들 생겼네요. 뜨거운 여름이나 건조한 지역에서는요, 물을 주는 빈도 적절하게 늘려주시면서 관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큰 입장과 귀여운 꽃이 조화를 이루는 식물 중 하나 되겠습니다. 시원시원한 느낌을 주는 식물입니다. 다음 식물은 노란 꽃에 올려주고 있는 견미나리 아제미입니다. 미나리 아제미는요, 자라면서 양지, 반음지 가리지 않고 생육이 가능합니다. 습기가 어느 정도 있는 공간에서 군락을 이루면서 자라는 것이 아름다운 식물입니다. 아름다운 나리 백합입니다. 시원시원하고 큰 꽃의 화형을 선호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드립니다. 나리 백합은요, 토양이 건조하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면 좋습니다. 꽃이 지고 난 후에는 꽃목을 잘라주어 여름 동안 줄기와 잎의 양분이 구근으로 내려갈 수 있게 키워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크고 화려한 정열적인 나리백합 2호에 보여드릴 식물은요, 반대되는 하얗고 청초한 우아한 느낌을 주는 하얀 장구채입니다. 높은 산의 정상 부근에서 15cm에서 25cm 가량으로 자라나는 여러 해살이 야생화입니다. 깨끗하고 청초한 느낌을 가지고요, 긴 줄기 꽃대가 쫙 뻗어 올라와서 시원시원한 느낌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스카비오사입니다. 역시나 우리나라의 깊은 산 속에 모여서 자생하는 식물로 예로부터 약재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최대 90cm 정도까지도 성장할 수 있는 식물 되겠죠? 둥글둥글 동그란 보라 색상의 꽃이 아름다운 식물입니다. 자세히 보면 작은 꽃이 여러 개 모여 피어나는 형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절화용 꽃으로도 사용됩니다. 다음 식물 칼미아입니다. 진달래과에 속하는 미국 원산지의 식물 되겠습니다. 100cm에서 200cm까지 성장할 수 있고요. 5월부터 아름다운 가지 끝에 꽃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꽃봉오리가 마치 별사탕처럼 귀엽죠. 그 옆에는 하얀 자주 꽃방망이 있습니다. 농원의 꽃방망이는 하얀 색상과 자주 색상으로 두 가지 색상이 나와 있습니다. 꽃대를 쭉 올려주면서 정원을 장식해줄 식물입니다. 봄과 여름이 오게 되면 통풍을 시키기 위해서 베란다 창문을 열곤 합니다. 그때 아름다운 거리 식물이 있으면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을 감상하는 재미가 있죠. 아시난 데스는 이렇게 길게 늘어지는 가지마다 하얀색의 꽃대를 올려줍니다. 꽃은 나팔 모양의 꽃을 올망졸망 피워내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다음은 혼합 싹소롬입니다. 한 가지 포트에 다양한 색상이 혼합되어 삽목되어 있죠. 싹소롬은 환경이 맞으면 사시사철 꽃이 피어나는 무난한 성격의 식물입니다. 싹소롬은 물을 많이 안 줘도 되는 식물이죠. 잎이 두꺼운 편에 속하기 때문에 물 주기가 긴 편에 속합니다. 아름다운 헬리안트문이 새초롬하게 꽃대 보여주고 있어요. 햇빛을 좋아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공간에서 관리해 주시면 예쁜 꽃대를 보실 수 있어요. 종이장처럼 귀여운 느낌을 주는 식물 되겠습니다. 다음은 야생화 보라초롱입니다. 보라초롱 이외에도 농원에는 바위초롱과 자주초롱 있죠. 보라초롱이 이렇게 먼저 꽃대를 피워주면서 예쁜 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식물은 옐로우 엔젤입니다. 다년생 수컷 식물로 물 빠짐이 잘 되도록 키우는 것이 좋죠. 햇빛이 충분할수록 예쁜 노란 꽃을 피워줍니다. 그늘보다는 햇빛 가득한 공간에서 진가 발휘하죠. 다음 식물 한라산비장이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제주도가 고향인 식물입니다. 국화가의 여러 해살이 야생화로 햇빛 좋아하지만 반그늘에서도 무리 없이 잘 지냅니다. 다음 식물은 아나벨 수국입니다. 수국은 동그란 공처럼 예쁘고
화사하게 피어나죠. 아나벨 수국 6월부터 7월까지 개화하고요. 추운 겨울에도 노지 활동이 가능한 식물입니다. 등심붓꽃입니다. 단연초로 키우기가 쉽고 햇볕에 노출될수록 잘 자라납니다. 여름에 강렬한 햇빛도 견딜 수 있는 야생식물이죠. 다음 식물은 원평소곡입니다. 데이지처럼 작고 앙증맞은 꽃이 아름다운 식물이죠. 돌틈이나 계단 틈, 틈새에서도 아주 잘 자라납니다. 누운 숫자인데 보여드릴게요. 보라 색상과 하얀 색상이 있습니다. 자라면서 누운 숫잔대라는 이름에 걸맞게 옆으로 퍼져나가듯이 자라나게 됩니다. 호주가 원산지인 여러 해살이 식물 되겠습니다. 하얀 색상과 보라색 두 가지 매력이 다르죠. 충분한 햇볕이 있는 공간에서 키우는 것 추천드리겠습니다. 봄부터 시작해서 여름 끝자락까지 계속해서 꽃을 보여주는 식물입니다. 다음은 조팝 식물 두 가지 보여드릴게요. 황금 조팝입니다. 잎이 노란빛이라 이름이 황금 조팝이라고 붙었습니다. 꽃이 피어나기 시작하면요. 황금색의 잎과 분홍색의 꽃이 대비되어 더욱더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삼색 조팝입니다. 잎이 세 가지로 변하는데요. 처음엔 붉은색의 잎을 보였다가 노란색 잎 그리고 점차 초록색 잎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꽃은 분홍빛으로 피어나죠. 꽃말은 노련하다입니다. 펄포백합은 일본, 대만이 원산지인 구근 식물로 높이가 60에서 200cm까지도 성장할 수 있어요. 꽃은 하얗고 향기가 진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 옆에는 별정향풀 이렇게 나와 있네요. 별 모양을 닮은 예쁜 꽃잎이 푸르른 색감을 보여줍니다. 말발도리는 햇빛이 잘 드는 공간이라면 어디든 잘 자라나는 식물입니다. 원체 건조에 강하고 척박한 땅에서도 쉽게 죽지 않는다는 특징 가지고 있죠. 사질 양토 혹은 통기성이 좋은 흙이나 화분에 식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봄부터 가을까지는 겉흙이 마르면 물을 듬뿍 주시면 되고요. 겨울에는 거의 물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꽃이 진 후 꽃대 부분 가지치기를 하면 다음에 더 풍성한 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분갈이 시기는 화분 밑으로 뿌리가 새어 나온다면 화분을 넓히거나 뿌리를 적당히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란애기 달맞이 한번 보실게요. 도금양목 바늘꽃가의 여러 해살이 야생화로 미국이 원산지인 식물입니다. 노란 야생화의 매력을 보여주죠. 다음 식물들은 터리플입니다. 먼저 황금빛깔의 터리플, 황금잎 터리플 보여줄게요. 꽃망울을 맺히고 있는 포트도 보이네요. 다음은 엘레강스처럼 우아하다라는 엘레강스 터리플입니다. 장미가의 여러 해살이 풀로써 어린 잎은 식용하기도 한다고 하네요. 터리플은 마치 안개빛깔처럼 꽃이 피어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농원에는 겹카네이션 해당한 분홍 색상과 빨간 색상이 있어요. 장미가의 낙엽 감목으로 잎은 찔레꽃과 장미의 중간 정도의 잎을 가졌다고 생각해 주세요. 겹카네이션에 해당한 화장품의 향료로 쓰이기도 하죠. 다음 식물은 시레네 잭슨입니다. 빨간 장구채라고도 불리는 공기정화 식물로 농원에 하나 남아있는데 열심히 키워왔습니다. 색감이 너무 예쁜 식물입니다. 다음 식물은 쯔이나입니다. 쯔이나 꽃도 새초로만이 예쁜데 꽃보다 단풍이 더 예쁜 노지월동 야생화입니다. 붉게 물리기 시작하면 본격적으로 가을 소식을 알려주는 식물이라고 생각해주세요. 다음은 호스타입니다. 호스타는요, 정원이나 화단에 식재해서 잡초를 예방할 수 있는 식물이기도 하고 정원에 공간 채울 때도 너무나 좋은 식물입니다. 뿌리 번식 가능해요. 시베리아 붓꽃입니다. 키우기 좋은 꽃으로 하루의 햇빛 충분히 받게 되면 아름다운 꽃대 올려주는 식물인데요. 시베리아 붓꽃을 포함한 다른 붓꽃류의 식물들은요, 배수가 좋은 토양을 선호합니다. 특히 독일 붓꽃은 너무 깊게 식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죠. 꽃대를 올려주고 있는 독일 붓꽃도 보입니다. 매력이 가득한 식물로 꽃이 크고 화려하다는 것이 독일 붓꽃의 장점이죠. 미니 아이리스는 독일 붓꽃의 크기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붓꽃과에 속하는 식물들을 영어로 아이리스라고
이리스라고 하죠. 이는 그리스어 무지개를 뜻하는 이리스에서 왔습니다. 인디언 앵초입니다. 인디언 추장에 모자를 닮았다 하여 이름이 붙었는데 꽃대 보면 정말 그렇게 생긴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홍 색상의 꽃을 보여주는 식물입니다. 정말 아름답게 피어날 청강초롱입니다. 고산성 식물이죠. 그 옆에 자엽 펜스테몬도 질세라 열심히 성장하고 있는데요. 노지 활동도 잘 되고 야생성도 강한 식물입니다. 다음 식물은 노루오줌입니다. 간상식물로 요즘 유행하는 식물이죠. 노루오줌의 뿌리는 혈액순환의 멍을 없애주는 효능이 있다고 하네요. 기특한 식물 중 하나 되겠습니다. 납작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은배초도 있습니다. 하얀색 꽃이 피어나죠. 수많은 하얀색 나비들이 날고 있는 듯한 느낌을 보여주는 셀렉스입니다. 농원의 셀렉스는 15cm 중품과 10cm 소품이 있습니다. 나비가 날아가네요. 황금 달개비입니다. 다년생 야생화로 토양을 크게 가리지 않습니다. 추위나 가뭄 모두 잘 이겨내죠. 그 옆에는 매화, 바위소리 햇살을 가득 받으면서 잎끝이 단풍이 들고 있습니다. 바위솔은요, 야생성도 강한 다육성의 식물입니다. 연화, 바위솔도 보여줄게요. 껑애비름, 큰 껑애비름 먼저 보여드릴게요. 번식력이 좋은 야생화 되겠죠. 배수가 잘 되는 사질 양토 선호합니다. 햇빛 반근을 가리지 않고 자랄 수 있습니다. 에델바이스입니다. 에델바이스 이렇게 하얀 색상의 꽃대 올려주는데요. 마치 봄에 눈이 온 것 마냥 아름답습니다. 에델바이스만의 독특한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식물은 미스김 라일락입니다. 일반 라일락 나무에 비해서 키가 작고 향기가 너무 좋아서 인기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시작해서 현재는 미국 라일락 시장의 30%까지도 장악한 식물입니다. 향기가 매우 진한 식물이라고 생각해주세요. 보라 색상의 잉글리시 라벤더도 있습니다. 라벤더 허브는요, 두통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 지녔죠. 무궁화 블루치폰입니다. 무궁화 블루치폰은요, 일반 무궁화보다 색감도 아름답고 겹꽃으로 피어난다는 특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스토케지아는 추위와 건조 모두 강하고 양지 바르고 배수가 잘 되는 공간에서 너무나 잘 자라나는 식물입니다. 봄이나 가을에 포기 나누기나 씨앗 뿌리기로 번식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동글동글 구슬 같은 꽃대 올려주는 구슬잔디입니다. 키는 30cm 정도까지 성장할 수 있지만 보통 15cm 정도로 키운다고 하네요. 야생화는 역시 배수죠. 배수가 잘 되는 토양을 형성해주면 좋습니다. 다음은 겹안개입니다. 겹안개 노지 활동이 가능한 하얗고 몽글몽글한 꽃을 보여주는 식물입니다. 잎장이 두터워서 건조에 강한 편에 속합니다. 다음 야생화 돌단풍입니다. 막상 정원에 심어 넣으면 너무나 잘 자라나고 예쁜 식물이기도 하죠. 반그늘을 좋아하고요. 비료 가다하게 주지 않아도 될 정도로 환경 적응력도 강한 식물입니다. 그 옆에는 섬초롱 나와 있네요. 섬초롱은 이렇게 약간의 보랏빛 나는 잎이 매력인 식물 되겠습니다. 애기 금매화도 바람에 흩날립니다. 일반 금매화에 비해서 꽃의 크기가 작고 아담한 것이 특징입니다. 덜컥나무가 보석 같은 꽃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덜컥나무는 촉촉한 토양에서 잘 자라나고요. 햇볕이 잘 드는 비탈과 돌 가장자리에서도 무리 없이 잘 자라납니다. 외성 도플입니다. 이외에도 농원에는 다양한 색상의 도플 입고되어 있습니다. 애기 범부채 주황빛 꽃 먼저 보여주고 있네요. 하얀 색상과 주황색 어떤 꽃이 피어날지 궁금했는데 이렇게 꽃을 보여주고 있는 범부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노지 활동 가능한 야생화입니다. 다음 식물은요. 겹으로 피어나는 겹고강나무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 뒤에는요, 알프스 페랭이 있는데요. 하얀 색상의 꽃이 화려하게 피어나고 있습니다. 낮게 자라지만 꽃대는 쭉 뻗어 올라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수근 베로니카는 연두색 잎 3개의 푸른색의 꽃을 보여주는 야생화입니다.
아름다운 솔잎도라지도 보여드릴게요. 솔잎도라지 약간은 파스텔 톤이 나는 보랏빛 꽃이 피어납니다. 햇빛과 물을 선호하는 식물입니다. 물마름이 빠른 시기에는요, 물 말리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면서 키워주세요. 농원에 있는 돌틈 사이로 앞서 보여드린 토플과 애기 지손이를 심어놨는데 세력 확장하면서 너무나 잘 크고 있어서 뿌듯하네요. 애기 지손이 보랏빛깔, 분홍빛깔 섞인 듯한 꽃대를 올려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음 지손이는요, 와인컵 지손이입니다. 와인컵 모양으로 피어난다 하여 이름이 붙었죠. 애기 지손이와 색깔이 미묘하게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꽃대의 화형이 크게 피어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지손이과 식물들은요, 줄기가 뻗어 자라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이를 인테리어로 한층 활용하여 키울 수도 있습니다. 토분에 식재하여 높은 곳에 올려두고 늘어지는 줄기를 감상할 수 있는 매력이 있죠. 지금부터는 정말 많은 종류의 찔레 하나하나 보여드리면서 소개해 드릴게요. 10가지가 훌쩍 넘습니다. 찔레는 동북아시아가 원산지인 식물입니다. 한국과 중국, 일본의 야산에 광범위하게 분포하는 식물 되겠습니다. 빨간 느낌의 당잣피기 찔레는 엄지 손톱보다 더 큰 꽃 보여주고요. 민키 찔레도 있습니다. 민키 찔레 일조량이 좋아지면 겹꽃이 더욱더 완벽한 형태로 피어나게 됩니다. 찔레 종류 하나하나마다 특성이 다 다릅니다. 찔레는 장미보다 야생성이 더 강하죠. 전국의 산과 들의 기슭과 계곡에서 볼 수 있는 식물 되겠습니다. 민키 찔레 다음 보여드릴 찔레는 연분홍 겹찔레입니다. 겹꽃으로 앙증맞게 피어납니다. 꽃의 크기가 민키 찔레보다 확실히 더 작고 많이 피어남을 확인할 수 있죠. 꽃의 크기가 차이가 납니다. 기본적으로 찔레는요, 햇빛을 좋아합니다. 양지나 반양지에서 키워도 좋은 것이 찔레가 되겠죠. 직사광선의 햇빛을 보여주어도 찔레는 잘 자라납니다. 찔레 키우기 적정 온도는요, 15도에서 30도 정도 사이가 되겠죠. 겨울철에도 추운 날씨를 잘 견뎌내는 것이 찔레이기도 하죠. 찔레는 봄과 가을에 많은 성장을 하게 됩니다. 성장의 시기에는요, 영양분을 많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작은 알갱이 비료를 흙에 섞어서 넣어주면 물을 줄 때마다 영양분이 녹아서 뿌리로 흡수되는 것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벨벳 찔레는 호꽃으로 피어나지만 약간은 프릴감을 가지고 있는 꽃이기 때문에 화려합니다. 벨벳 느낌의 꽃잎의 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찔레는 물 빠짐이 좋은 흙에 심어주시고 화분에 겉흙이 말랐을 때 물을 흠뻑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을 좋아하는 식물이기도 하죠. 찔레끼리 뿌리 간 사이를 두어서 통풍이 잘 타고 흐를 수 있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바람이 뿌리를 천천히 말려주게 함으로써 떡지는 잎이 없게 예방해 주셔도 좋습니다. 혹시나 꽃잎이 떨어지거나 묵은 잎이 생긴다면 떼어내 주시면 시든 꽃과 잎에 갈 영양분이 새로운 꽃대에 갈 수 있게 됩니다. 다음 보여드릴 찔레는 삼색 찔레입니다. 3가지 색상이 나온다 하여 이름이 붙었고 각각의 색상은요, 순차적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빨간색의 포인트 줄무늬가 있다가도 어느새 보면 푸른빛의 꽃을 띄워주기도 하는 것이 삼색 찔레의 오묘한 매력인 것 같습니다. 찔레는요, 다양한 토질에 잘 적응하는 식물이지만 그래도 비옥하고 배수가 잘 되는 약간 산성의 토양을 선호하는 식물입니다. 정원이나 베란다에 찔레를 심어서 키우실 때에는 충분히 햇살을 받을 수 있는 약간은 높은 지형이나 통풍이 잘 되는 장소, 약산성의 흙이 있는 곳을 선택해서 식재해 주시면 찔레를 더 건강하게 키워내실 수 있습니다.
동글동글 5가지의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 에버글로우 찔레입니다. 에버글로우라는 의미는 영원한 영광을 의미하는데 찔레의 꽃의 잎이 아름다워서 예로부터 이렇게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벨벳 느낌의 잎색을 가지고 있는 에버글로우 찔레입니다. 다음은 주황빛깔의 아름다운 골드 찔레입니다. 골드 찔레는 여름에 노랗게 한번 피어납니다. 날이 추워지거나 온도의 차이가 발생하면 환타색처럼 색상이 변화하는 마법 같은 골드 찔레입니다. 무늬가 아름다운 타이거 찔레 한번 보여드릴게요. 붉은 색상과 하얀 색상이 혼합된 찔레 품종으로 호랑이 무늬와 같은 무늬가 있다 하여 이름이 붙었습니다. 찔레는 기본적으로 추위에 강하고 전국에서 노지 활동이 가능하죠. 타이거 찔레만의 무늬가 독특하게 발현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면 절대 눈길을 뗄 수 없는 품종 중 하나 되겠습니다. 다음 찔레는 보석처럼 앙증맞은 겹꽃의 보석찔레입니다. 연한 분홍빛깔 느낌을 내는 겹찔레죠. 꽃의 크기는 이렇게 조금 화형이 크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얀 색상과 분홍 색상이 섞여가면서 피어나게 됩니다. 보석찔레 다음 보여드릴 웨딩찔레입니다. 보석찔레가 겹꽃의 우암이었다면 웨딩찔레는 약간은 시원시원하고 프릴감 있는 잎이 돋보이는 찔레 되겠습니다. 입장 끝에 붉은 색깔 반점이 있는 잎은 포인트가 되고 참 아름답죠. 잎이 주름이 져 있어서 우아한 느낌을 가득 담고 있는 찔레 중 하나 되겠습니다. 다음 찔레는 페르시안 찔레입니다. 색상은 랜덤으로 발현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꽃몽오리가 화사한 느낌을 주면서 동시에 화려한 느낌도 가지고 있는 것이 페르시안 찔레 되겠습니다. 꽃의 크기도 작지 않고 큰 편에 속합니다. 찔레를 키우다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약간은 덩굴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죠. 줄기에는 가시가 있기 때문에 생울타리 등으로 자주 사용되는 식물이기도 합니다. 찔레는 키우면서 느끼는 것이 성장이 빠르다는 점이죠. 내한성, 내조성, 내염성, 내공해성 모두 강한 식물 중 하나 되겠습니다. 5월부터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게 되겠죠. 계절에 따라서 약간씩 변화하는 꽃의 색상을 감상하는 것도 재미가 있습니다. 찔레는요, 이렇게 여러 가지 색상을 가지고 있으며 한방에서는 찔레 열매를 영실이라고 부르면서 약재로도 사용을 해왔다고 합니다. 현재는 관상용으로 주로 식재를 하고 아름다운 조경수로도 사용을 하는 식물이 되어가고 있죠. 햇볕이 많이 잘 들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서 이렇게 한들한들 찔레가 꽃춤을 주어주기도 합니다. 또 신기한 것이 약간은 반음지에서도 무리 없이 잘 성장을 해준다는 점이죠. 찔레 중품은 손으로 들기가 버거울 정도로 묵직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찔레는 장미과 장미 속에 속하는 낙엽, 화려, 감목이죠. 고독, 신중한 사랑 등의 꽃말을 가지고 있는 식물 되겠습니다. 자연 속에서 다양한 식물을 만나지만 그 중에서도 찔레꽃은 종류도 다양하고 독특한 아름다움과 더불어 강한 생명력으로 유명하죠. 찔레꽃을 자세히 보다 보면 섬세한 꽃잎이 모여서 하나하나의 화려한 꽃을 만들어냄을 볼 수 있습니다. 색깔도 다양하고 단순한 듯 보이지만 복잡한 모습으로 우아함을 느끼게 해줍니다. 봄과 여름 사이에 특히 많이 피어나는 찔레꽃, 은은한 향기도 가지고 있습니다. 찔레꽃은 생명력도 뛰어나고 다양한 환경에 잘 적응을 해온 식물이죠. 가지가 있는 줄기와 넓게 퍼지는 성질 덕분에 자연 속에서 스스로를 보호하면서 다른 식물들과 조화롭게 공존해온 식물 중 하나입니다. 정원이나 베란다에 장식용으로도 자주 활용이 되는 그러한 식물인 것이죠. 농원에 붙들래야 두 가지 종류 있습니다. 리틀 퍼플과 리틀 루비죠.
보라 색상과 붉은 색상 두 가지로서 정원에서 화사함을 더해줍니다. 부틀레아는요, 꽃 차례로 꽃이 피어나서 아주 다채로운 느낌을 형성해줍니다. 가을까지 계속해서 꽃을 피우기 때문에 정원에서 오랫동안 아름답게 가꿀 수 있는 식물입니다. 부틀레아는 나비 덤불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나비와 다른 곤충들이 정말 좋아하는 식물이기도 하죠. 다육이과에 속하는 식물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초아와입니다. 햇볕이 잘 들고 바람이 잘 통하고 물 빠짐이 좋은 공간에서 잘 성장하는 식물로서 아름다운 꽃을 보여주죠. 다음 식물은 아칸서스입니다. 잎은 크고 길게 갈라진 형태를 보여주고 독특한 조각 같은 모습이 특징되겠습니다. 꽃은 길고 곧은 꽃줄기에 화려한 꽃 차례가 피어나는 것이 특징되겠습니다. 생명력이 강하고 다양한 환경에 잘 적응하는 덕분에 정원에서 쉽게 키울 수 있는 식물입니다. 다음 식물 게르와지소니입니다. 게르와지소니는 화려한 색상과 풍부한 꽃송이를 가지고 있어서 정원에서 인기가 많은 식물 되겠습니다. 지소니 꽃은 다양한 색상으로 유명하죠. 농원에도 와인컵 지소니, 애기 지소니, 백산 풍노초 등등 여러 가지 지소니 꽃가 있습니다. 여름, 가을에 꽃을 활짝 피워줍니다. 다음 식물은 황금 비비추입니다. 황금 비비추 가장 큰 매력은요, 잎의 화려함에 있죠.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노란색, 금색, 연두색 등의 밝은 톤을 띄우는 잎을 자랑하는 식물입니다. 겹 자엽국수나무 모종입니다. 우리나라 자연에서 볼 수 있는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정겨운 곳입니다. 특유의 화려함과 독특한 향기가 매력이죠. 담쟁이 식물 보여드릴게요. 무늬가 아름다운 무늬담쟁이입니다. 덩굴성 식물로 다른 구조물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타고 올라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건물의 외벽, 담장, 아치, 울타리 등의 녹색의 아름다움을 더해줄 수 있는 식물 되겠습니다. 도시 환경에서도 자연스러움을 느낄 수 있게 도와주는 식물이기도 하죠. 일반적으로 녹색 잎이 특징이지만 이렇게 황금 색상도 가지고 있네요. 담쟁이 식물은 상대적으로 관리하기가 쉽고 다양한 환경에 잘 적응하고 번식력도 좋습니다. 다음 식물은 노루오줌입니다. 부드러운 꽃차례와 다양한 색상으로 사랑을 받는 식물 되겠습니다. 노루오줌은 가장 큰 매력이 화려한 꽃차례죠. 부드러운 느낌과 촘촘한 꽃송이가 모여서 길게 늘어진 꽃차례를 형성해 줍니다. 정원이나 베란다에서 시각적으로 눈에 띄는 효과를 채워 넣어주는 것이지요. 노루오줌 꽃은 그늘진 환경에서도 정말 잘 자라기 때문에 그늘진 정원이나 숲속 정원에 인상적인 느낌을 줍니다. 때문에 정원이나 화단에 그늘진 공간에 어떤 식물을 식재할지 고민되시는 분들께도 추천드립니다. 다음 식물 붉은 병꽃입니다. 농원의 소품과 중품 두 가지 사이즈로 준비되어 있죠. 진한 색상의 꽃이 단연 눈길 사로잡습니다. 가지 끝에 풍성한 꽃송이가 피어나고 그 우아한 곡선이 시각적으로 매력을 한층 더 돋보이게 해줍니다. 외성 샤스타데이즈도 있습니다. 클래식하고 화사한 느낌을 주죠. 다양한 정원은 디자인할 때 샤스타데이즈가 없을 수가 없죠. 외성종은 키가 낮게 자라나는 특징 가지고 있습니다. 플럼바고 꽃은요, 화려한 파란 색상 또는 하늘색의 꽃을 보여주죠. 정원 화단에 신선하고 청명한 느낌과 분위기를 더해줄 수 있는 식물 되겠습니다. 플럼방꽃 꽃은 여리여리해 보여도 환경에 잘 적응하는 튼튼한 생존력 가지고 있어요. 건조한 토양이나 더운 기후에도 잘 자라나죠. 난타나입니다. 상큼한 자몽향을 내뿜어주는 식물 되겠습니다. 향을 맡아보면 싱그러운 느낌을 바로 느껴보실 수 있는 그러한 꽃식물 되겠습니다. 다음 식물은 다이아나 프린세스 의아리 되겠습니다. 꽃을 잘라주면 가을에 한 번 더 개화를 할 수 있는 식물 되겠죠. 첫 해에는 뿌리 활착 잘 되게 관리해 주시면서 가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영하 30도까지도 월동이 가능합니다. 6월부터 8월 사이에 꽃이 드문 시기에 개화를 해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작은 종 모양의 마젠타 꽃색이 아름다운 의아리 되겠습니다. 매와 헐
헐떡이입니다. 꽃이 섬세하고 우아하여 정원의 고요하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조성해 줄 수 있죠. 매화를 닮은 듯한 형태의 꽃은 정원에 고전적인 아름다움을 더해줄 수 있는 식물 되겠습니다. 베란다나 정원 볼 때 매화 헐떡이 보이면 참 신비롭죠. 그 뒤에는 무늬 인동초 있습니다. 화려한 무늬의 잎이 아름다운 인동과 식물 되겠습니다. 덩굴성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산에서 온 식물 남도자리입니다. 습기를 좋아하는 식물이죠. 하얀 색상이 깔끔한 느낌을 줍니다. 또 하나의 깔끔한 하얀 식물 개미자리 보여드릴게요. 닮은 듯 다른 듯한 느낌 주죠. 개미자리가 줄기가 조금 더 얄쌍하게 생겼습니다. 에린지움 식물들 보여드릴게요. 푸른 색상과 은빛 색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뾰족하고 인상적인 잎과 아름다운 색상의 꽃으로 독특하고 강렬한 느낌을 더해주는 식물 되겠습니다. 에린지움 꽃을 한번 보면 잊을 수가 없는 것이 뾰족한 꽃받침과 날카로운 듯한 느낌의 잎이 꽃을 더욱더 특별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거죠. 매우 독특한 외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키가 너무나 크지 않게 자라나고 뾰족한 형태 때문에 화단이나 정원의 경계부 혹은 중심부에 배치하여 시각적인 포인트를 줄 수도 있는 식물입니다. 또한 화분에서도 잘 자라기 때문에 발코니나 베란다, 테라스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식물이 되겠죠. 건조한 환경에도 잘 자라납니다. 특별한 관리가 필요 없기 때문에 관리의 편리함과 다양한 환경 적응력을 가지고 있는 식물 되겠습니다. 후룩스입니다. 다양한 종류 준비했죠. 후룩스를 두고 정원사 칼 페르스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후룩스를 모르고 산 인생은 실수 정도가 아니라 여름에 대한 죄를 짓는 것이다. 이 말은 후룩스가 여름을 대표하는 아주 아름다운 꽃임을 알 수 있죠. 봄부터 준비해서 꽃이 귀한 시기에 여름의 꽃을 볼 수 있습니다. 후룩스의 이름은 그리스어 불꽃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꽃이 정열적인 느낌으로 줄기 끝에 다닥다닥 붙어 피어나는 모습이 마치 불꽃을 닮은 거죠. 월동도 매우 잘 되고 키가 크게 자라면서 번식력도 강해서 해가 갈수록 아름다운 후룩스 군락을 형성하면서 풍성하게 자라납니다. 추위에 매우 강하고 어느 토양에서나 잘 자라나고 꽃이 피고 난 아래쪽에서부터 새순이 다음에 올라와 계속해서 꽃을 피워줍니다. 향기 역시 은은하게 있습니다. 수금 비올라의 색상은 일조량에 따라서 조금 진하게 발현되기도 하고 조금 연하게 나오기도 하죠. 이게 참 매력적인 것 같아요. 수금 비올라는 서늘한 기후에서 빠르게 성장합니다. 다음 식물은 부처꽃입니다. 부처꽃은 예로부터 부처님께 바쳐지는 식물로 부처꽃이라고 이름이 유래가 되었습니다. 높이 100cm 정도까지 곱게 자라나며 가지가 많이 달리게 되겠습니다. 알프스 바람꽃 루브라입니다. 색상이 기아리기한 루비 핑크 색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안가를 따라 자생하는 식물로도 유명하죠. 꽃을 피우면 20cm 정도까지도 성장할 수 있습니다. 양지와 반그늘 모두 잘 성장하죠. 시베리아 조롱입니다. 쌍떡잎 식물 초롱꽃목, 초롱꽃과에 속하는 여러 해살이 야생화죠. 4월부터 8월 사이에 종 모양으로 꽃이 올망졸망 피어납니다. 길다란 잎의 가장자리가 잘게 갈라져 있는 것이 톱날처럼 보인다고 하여 이름이 붙은 도풀입니다. 단연초 야생화로 뿌리 줄기가 옆으로 뻗으며 여러 대가 모여 나오는 식물입니다. 토플은 워낙 생명력이 좋고 번식력이 강합니다. 금방 포트를 채워나가는 식물이죠. 토플은요, 약간 습기보다는 건조하게 키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물을 주어야 하는 여름과 봄 시기에는 듬뿍 물을 주셔야겠지만 겨울에는 거의 물을 주지 않고 키워주셔도 괜찮습니다. 사실 토플은 한번 자리를 잡게 되면 가뭄에도 잘 견디고 장마에도 잘 견딥니다. 척박한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뛰어난 편이고 번식력도 좋은 편에 속합니다. 리아트리스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외성종인 코볼트입니다.
외성종이라 하면 일반 리아트리스에 비해서 키가 작게 낮게 자라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죠. 리아트리스는 관상 가치가 매우 뛰어난 야생화입니다. 한여름에 꽃이 적은 시기에 피어나서 정원에서 활용 가치가 높게 자라나는 식물이죠. 외성종 바로 왼쪽에는 일반 리아트리스 있죠. 우리나라의 비비추와 옥자마의 일원인 호스타가 수많은 품종이 있죠. 정원을 가꾸려고 땅을 보다가 어떤 식물을 어디에 식재해야 할지 몰라서 답답한 적이 있을 것 같아요. 호스타는 잎이 넓고 월동이 잘 돼서 주변에 잡초가 잘 생기지 않아 추천을 드릴 수 있는 식물입니다. 촉촉하면서 그늘진 자리에 식재하는 거 선호합니다. 다음 식물은 장백패랭이입니다. 농원에는 이렇게 하얀 색상에 분홍 색상 포인트가 있는 장백패랭이 홍시미와 진한 색상이 아름다운 노을이가 있죠. 장백패랭이는 백두상패랭이라고도 불리면서 높은 산에 자라나는 여러 해살이 야생화입니다. 햇볕이 잘 들고 배수가 잘 되는 공간에 오랫동안 기르시면 꽃과 잎을 지속적으로 감상할 수 있어요. 구름채꽃입니다. 우리나라 중부 북부 지방의 심산지역과 대개 강원도 태백산맥을 따라서 쭉 자라나는 야생화입니다. 채를 닮았다 하여 솔채 혹은 구름채꽃이라고도 불리는 식물 되겠습니다. 노지 활동이 가능하고 50에서 90cm 정도까지 줄기가 곱게 서며 자라납니다. 작고 아담한 크기에 땅을 보고 피는 꽃의 형태 때문에 우리는 땅나리라고 부르죠. 솔나리와 비슷한 크기를 보이는데 좀 더 단단하고 탄탄한 줄기가 특징입니다. 약 60cm로 성장합니다. 오전에는 꽃이 꽃봉오리가 뭉쳤다가 오후가 되면 꽃잎이 뒤로 올라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다음은 베토니 석자마입니다. 꿀풀가의 다년생 식물로 노지 활동도 잘 되고 번식력도 좋습니다. 정원에 식재해 굴락으로 키우기 좋은 화초로 한여름에 아름다운 꽃을 무리지어 피워줍니다. 다년생이고요. 이국적인 느낌을 주는 야생화 되겠습니다. 다음 식물은 가지피기 도라지입니다. 도라지 꽃을 닮은 듯한 모습이 인상적인 초롱꽃가의 다년생 야생화입니다. 한국, 중국, 일본, 동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식물이죠. 장개조루 초롱꽃 심피안드라입니다. 장개조루 초롱꽃은요, 키가 25cm 정도까지 성장할 수 있습니다. 꽃은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연보라색으로 산뜻한 느낌을 줍니다. 수많은 꽃송이들이 매력적인 식물이죠. 촉촉하고 배수가 잘 되는 토양 선호합니다. 어디서 향기로운 냄새가 솔솔 풍긴다 하니 라벤더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프랑스 라벤더는 햇빛과 통풍을 아주 좋아하는 식물이죠. 가습에 주의해 주시면서 키워주시면 오랫동안 허브의 향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음 외성식물은 외성 펜스테몬입니다. 붉은 색상이 아름답게 꽃망울 올려주고 있는 보트 나와 있습니다. 펜스테몬 역시 노지 활동이 가능하죠. 이외에도 외성 토프리 농원에도 있습니다. 겹꽃으로 피어나는 어성초 흔하지 않죠. 겹어성초는요, 물을 좋아하는 식물입니다. 흙 표면이 살짝 말랐을 때 물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성초, 칼슘 비롯 여러 가지 무기질을 골고루 가지고 있는 식물이 다음 식물은 미국 제비꽃입니다. 북아메리카 원산지의 기화 식물이죠. 한국의 토착종인 제비꽃류와 비슷한 느낌 가지고 있죠. 미국 제비꽃 햇빛 잘 드는 양지 바른 공간에서 키워주시면 좋고요. 식물을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쉽게 키울 정도로 번식력이 매우 강한 식물 되겠습니다. 공간을 가득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식물 되겠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깨끗한 하얀색의 꽃이 피어나죠. 다음 네팔양지입니다. 네팔양지는 오늘 보여드리는 식물 중에 주황빛깔 식물 있었나요? 네팔양지가 바로 주황빛깔의 꽃을 보여주는 식물 되겠습니다. 농원에 바위치 다양하게 있죠. 붉은 색상으로 피어나는 붉은 바위치, 단풍치부터 이렇게 잎 하나하나 무늬가 들어가 있는 무늬 바위치 있습니다. 이렇게 잎에 솜털이 나와 있는 거 볼 수 있죠. 건조에도 강하고 반그늘 환경에서도 잘 자라나는 식물입니다. 줄기에 달리는 꽃의 수가 많아서 군락을 이루어 심으면 마치 꽃잔치가 벌어지듯이 흐드러지게 피어납니다.
미역치입니다. 정원식물 중 하나죠. 약간 그늘진 공간에서도 햇빛이 부족해도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식물이죠. 메발톱 모종 보여드릴게요. 메발톱 모종 포트 채워가면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색상은 총 보라색, 하얀색, 빨간색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베란다 정원에 빨간색 여우 꼬리풀을 가져다 놓으면 색상이 한층 다채로워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꽃이 피어있는 동안에는 꽃과 잎에 물이 닿지 않도록 저면 관수해주세요. 벼룩울타리는 산지에서 자라나는 여러 해살이 야생화로 뿌리는 곧고 굵게 자라납니다. 웨딩초롱 그리고 겹꽃으로 변한다 하여 겹초롱이라고도 불리는 초롱꽃입니다. 바글바글 열리는 것이 특징이죠. 한국의 특산 야생화 중 어떤 식물을 좋아하시나요? 앞으로는 개치 어떨까요? 너무나 아름다운 우리의 특산 야생화입니다. 바닷가 주변에 자생을 해서 개취라는 이름 붙었죠. 선곰치나 개꼼치 등의 이름으로도 불리는 식물입니다. 거친 야생에서도 너무나 잘 자라기 때문에 정원을 가꾸기 위한 식물로 매년 인기가 상승 중인 식물입니다. 잎의 싱그러움과 강한 생명력으로 아름다움이 더합니다. 묘목을 찾으신다면 하얀 작살나무도 추천드려 봅니다. 추위에 강하고 양지, 음지 모두 잘 견뎌냅니다. 다음 식물은 참의아리입니다. 미나리 아제비과에 속하는 식물로 꽃잎은 없고 꽃잎처럼 보이는 꽃받침이 아름다운 식물 되겠습니다. 벨가못입니다. 특유의 향으로 오일로도 사용이 되죠. 꽃을 보면 상당히 화려해 보여서 정원에서 인기가 있는 식물입니다. 보라꼬리풀 역시 야생화로 자리를 잘 잡고 있습니다. 보라 색상과 분홍 색상 두 가지 색상의 꼬리풀 나와 있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에 또 싱그러운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